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남일보 희망인재 프로젝트 20기 대학생 멘토단입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장예주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생명공학 전공 재학 중인 오유진입니다. 네, 저는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에 재학 중인 강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임지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이혜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또 교복을 입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 수능을 응원하고자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네, 그러면 다들 혹시 몇 년도 수능 보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유진이랑 민정이랑 똑같은 2022학년도 수능을 봤습니다. 또 말하기 되게 좀 부끄럽긴 한데 2019년도 수능을 봤거든요. 아 잠깐 왜 저러는 거예요? 저희는 비운의 코로나 2021 수능을 쳤습니다. 칸막이가 있는 채로 수능을 보고 마스크 맞아. 내리고 이거 맞아. 인적 확인하고 그랬던 시기를 제가 봤어요. 안 그래도 좁은 책상에 국어 넘기는데 막 걸려가지고 막 그럼 밥 같은 거는 그냥 자리에서 먹었죠? 자리에서 먹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때도 수능 미뤄지고 했죠. 맞아요. 12월 3일에 봤던 걸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늦게 있습니다. 왔네. 진짜 힘들었겠다. 추웠어요. 그래서 맞네. 프리스 껴입고 가고. 국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각자의 수능 국어 시간은 어땠는지. 이 수능부터 선택 과목이라는 게 맞아, 존재하지 맞아. 않나요? 화작이랑 언매로 나뉘었죠. 뭔지 아시나요? 1이랑 2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저희는 공통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같이 같은 국어 문제를 맞아, 풀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순서 같은 것도 약간 그렇죠. 고르는 있었을 것 같은데 예진 씨 어떻게 푸셨어요? 일단 화작이랑 언매 중에 저는 화작을 골랐었거든요. 이제 언매가 약간 국어 문법 같은 그런 느낌이고 화작이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읽으면 술술 풀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일단 국어 때 떨리잖아요. 첫 시험이고 이러니까 맞아, 그래서 맞아. 일단 워밍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화작부터 먼저 풀고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순서대로 풀었던 것 같아요. 저도 화작을 선택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화작 풀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문학 풀고 비문학을 가장 마지막에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화작을 제일 먼저 풀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문학, 비문학 딱히 안 가리고 1번부터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푸셨나요? 근데 공통이긴 했지만 그럼 다 맞아,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화작 먼저 풀고 그다음 문학 풀고 제일 어려운 비문학을 제일 마지막에 풀어서 그냥 날릴 건 좀 쿨하게 날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번호에 강박이 있어가지고 1번부터 굳건히 풀다가 막힌다? 넘겨. 근데 비문학 하나씩은 버리고 시작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맞아요. 꽉 잡고 풀고 했는데 저는 문학이 진짜 약했거든요. 비문학보다. 그래서 문학 풀 때 거의 내가 거기 주인공에 몰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도 그러다 보니까 9월인가 6월인가 모의고사 칠 때는 그 엄청 긴 문학 문제 보고 약간 눈물 맺혀가지고 끝나고 울지 않았어? 이러면서 다들 그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예주 언니는 비문학 하나하나 꼭 챙겨서 넘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다 못 풀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푸는 속도도 되게 느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딱 비문학이 한 3개인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3개 중에 경제나 이런 철학 같은 거 읽어도 풀 수 없는 그런 지문은 무조건 하나 버리고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버려도 그걸 잡고 푸는 만큼 뒤에 걸 쉬운 걸 못 풀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걸 버리고 이제 최대한 제가 받고 싶은 등급을 받겠다라는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진 멘토랑 비슷하게 어차피 한 지문을 날리더라도 1등급이 나올 경우도 있고 못 풀어도 2등급은 나오니까 한 지문을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나머지를 다 맞추자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다들 열심히 푸셨나요? 되게 수포자도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푸셨을지도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한데 저는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정시 파이터라고 자다고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굉장히 열심히 풀었고요. 요즘에 또 저랑 주영이 언니는 나형을 했는데 여기는 또 그게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는 또 책을 저희는 기하랑 미적분이랑 확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었고 저는 기하를 선택했어요. 약간 마이너한 과목을 골라서 풀었습니다. 점수는 그닥.
저는 미적분을 했었어요. 저도 미적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과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 다 맞아요. 미적을 골라가지고 맞아요. 등급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전 반발 심리로 이제 일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거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킬러 문항 배제. 맞아. 되게 핫 이슈였는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항이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과목이 저는 수학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또 수학이 킬러 다음에 중킬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중킬러가 엄청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잘 푸는 게 아마 등급 잘 받는 거에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준킬러라는 게 중상위권한테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잖아요. 어차피 킬러는 어차피 못 풀어요. 중상위권은.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수학은 어떻게 풀다 보면은 보이잖아요. 맞아, 맞아. 뭐야 풀리네. 약간 이런 게 하나씩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은. 저 찍기 팁은 아닌데 제가 또 수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 수능 2달 전부터는 수학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어머나. 그거 좀 되게 의외인데. 진짜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영어에 굉장히 제가 몰두를 맞아, 했었어야 맞아. 해가지고 수학 시간에 최대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나름 그 최저를 고를 때는 과목을 골라놓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에 몰두하기 위해서 일단 수학은 수포자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3점짜리 다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일단 3점짜리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자 했어요. 3점 못 풀면 진짜 아니다 해가지고 3점은 무조건 다 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4점도 풀리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에가 거의 쉬우니까 앞에서 다푼 거 같아요. 약간 듣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4점짜리도 몇 개 풀어가면서 다 풀 때 이제 진짜 모르겠다 싶은 거는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해도 등급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잠시 찐 수포자. 찐 수포자. 저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이 너무 싫어서 문과를 선택했던 케이스였어서 그치만 뭔가 수능 때 일단 진짜 말 그대로 풀긴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2, 3점짜리 문제는 3점도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많았단 말이죠. 일단 그래서 2점짜리랑 가능한 3점짜리를 일단 최대한 맞추고자 풀었고 그리고 저는 일단은 객관식 번호를 미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제가 번호를 밀어요. 제가 지금까지 푼 문제 이제 1, 2, 3, 4, 5 보고 제일 적게 나온 번호를 일단 밀었어요. 뒤에 모르는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주관식도 똑같이 이제 일단 풀리는 걸 일단 어떻게든 다 풀어보고 이제 모르는 거는 이제 옛날부터 되게 유명한 이야기 -1, 0, 1 되게 이게 대충 봤을 때 그 정도의 자연수가 나올 것 같다라는 문제가 보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 세 개 중에 일단 뽑고 근데 대충 봤는데 100의 자리 숫자가 나올 것 같다. 그럼 한 100, 200, 300 아무거나 이렇게 그날 따라 끌리는 숫자로 그냥 아무거나 찍고 나왔던 것 같다. 또 조금 부끄럽긴 한데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3번이랑 5번에서 안정감이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져서 3번, 5번으로 좀 많이 찍었던 것 같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3자릿수잖아요. 근데 저 4의 배수로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4 맞아. 4에서 많이 24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많이. 12 4, 이런 거 진짜 12, 말고. 7도 은근 많이 나와요. 7 많이 나왔어. 맞아. 약간 그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찍었습니다. 역시 컴퓨터학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영어 하면은 또 듣기가 특별히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또 빌런이나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한 빌런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아니 영어 듣기를 치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요. 누군가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었나 봐요. 이거 막을 수도 없고 비행기도 안 뜨는 수능 날에 개가 짖는다고?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아니겠지 하고 집중을 하는데 한 번 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능날 개소리? 좀 그렇긴 하네요. 저는 이게 또 사람 때문에 화가 많이 났던 적이 있는데 이게 영어 듣기는 무조건 심리전이잖아요. 남이 뭘 맞아요. 하든 내가 방해받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게 듣기를 할 때
또 꼼수를 써가지고 뒤에를 먼저 푸는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많죠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그런 쉬운 거를 푸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펄럭펄럭. 펄럭펄럭. 나는 아직 그 얼마인지 못 들었는데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었는데 펄럭거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는 넘어가서 질문이었나? 아니면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히면은 좀 이렇게 접어서 약간 살짝 이렇게 말아서 요렇게요. 제 고개를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는 저도 그냥 아예 이제 풀 페이지를 이렇게 반 접어놨다. 아, 해야 그런 되나? 친구 많았어요. 그렇게 접어놓고 이제 여기 이렇게 대충 이렇게 풀면서 보면서 풀었던 것 같은 느낌. 저는 넘어가서 풀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중학교 때 했던 그 영어 듣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부터 아, 항상 그렇죠. 80점 받았어. 진짜 난 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 때도 그냥 듣기만 집중을 해서 풀었는데 그 차락차락 빌런이랑 뒤에 다리 떠는 빌런들 있잖아요. 아, 그런 빌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때 수능에서 듣기는 다 맞았다. 뽀뽀. 근데 역시 영어는 자기만의 리듬이 진짜 맞아요,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한번 남한테, 놓치면. 휘둘리지 말고. 맞아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영어는 4번으로 찍었어요. 영어는 진짜 2번, 4번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저 팁이 있는데 제가 영어 수능 칠 때 짝수형이었거든요. 아. 근데 짝수형은 그게 홀수형은 번호를 맞춰서 맞아요, 맞아요. 분배를 하는데 짝수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번, 4번이 진짜 많고 그리고 짝수형 찍기 특강이 있어요 유튜브에. 이거 맞냐고. 저는 그 전날 그거를 보고 들어갔거든요 새벽에. 근데 맞아요. 빈칸 문제였는데 무슨 지문에서 제일 긴 거를 고르면 된대요. 근데 제일 긴 거 골랐는데 저 진짜 4개 중에 3개 맞았어요. 4개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과연 꼭 찍어서 추천하고 했을까? 싶어요. 진짜 찍었어요. 진짜 찍었어요. 아, 한 번쯤 한 번쯤 재미삼아 보고 들어가는 것도 맞아. 나쁘지 않겠다. 머리 식힐 겸. 사실 전날에 너무 긴장되고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고 맞아요, 맞아요. 사실 볼 게 저런 거밖에 없긴 한데 유튜브에 꿀팁 이런 거. 찍기 특강. 우리 영상 또 한 번씩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시험 한국 사람 탐구가 남았겠죠. 수능의 꽃. 중요하지. 저한테 꽃이었습니다. 근데 제 유의를 해야 될 게 긴장이 풀릴 시간이기도 하고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발생하는 게 탐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 학교가 이제 또 그런 거에 전문으로 되어 있는 학교였어가지고 오. 그 선생님들께서 강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 탐구가 2개를 한 OMR에 하잖아요. 한국사도 같이 포함돼 있었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첫 번째 탐구 과목을 생윤, 두 번째 과목을 한지 이렇게 골랐다. 그러면 생윤을 다 풀고 한지 시간이 됐을 때 아 갑자기 생윤 3번의 답이 뭔가 4번인 것 같아. 근데 그걸 고치다 걸리면 이제 바로 부정행위 적발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많잖아요 개수가. 맞아, 선택 과목 개수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쳐야 되는 과목이 아닌데 옆에 막 나는 한지 골랐는데 옆에 갑자기 사문 있어. 아 그러면 또 안 돼. 엄청 깐깐해서 유의하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 이거는 근데 그 감독관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탔었거든요. 그런 거 잘 한번 유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탐구 시간에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 그리고 풀 때 제 기억으로 이제 뭐 생윤 사문을 선택했으면 무조건 생윤 먼저 아마 풀고 그 다음 번호인 맞아요. 과목 번호인 걸 맞아요. 꺼내서 풀어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과목 번호에도 되게 유의를 많이 해야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헷갈리는 거 있으면 무조건 손들고 감독관한테 물어보는 맞아요, 게 맞아요. 부정행위에 피해를 안 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정행위 진짜 사소한 거 걸리면 너무 속상하지. 속상하니까. 그런 몰랐네. 저는 원래는 화생러였는데 고3 산모를 치고 이제 많은 화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급하게 지구화학으로 바꿔서 수능시는 생지로 했습니다. 저는 유진 씨랑 하나 겹치는데 지구과학이랑 물리원 지원 이렇게 했어요. 와, 이게 컴공. 물리 대단하다. 물리. 또 어떤 거 하셨나요, 두 분? 나부터. 저는 이제 사탐하면 다들 많이 고르는 과목. 생윤. 생윤과 사문을 선택해서 두 개를 공률. 네 그렇게 두 개를 쳤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탐구로 최저를 맞출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하나에 집중하자 해서 생원이랑 화투를 응시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서울대 투가 뭐. 아유, 기만. 응시. 멋지다.
저는 생윤이랑 한지 했는데 보통 막 비슷한 과목으로 많이 묶잖아요. 쌍윤 아, 맞아, 맞아. 아니면 뭐 지리끼리. 저는 맞아, 그렇게 맞아. 하니까 와 나는 세계지리의 그 지형을 외우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윤으로 틀었고 결국에는 둘 다 1 받았어요. 오. 저는 그걸로 논술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 네. 국어에서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이슈가 제일 많죠. 이슈가 좀 많았죠. 그치. 기바라 가세요. 수능을 통틀어서 꿀팁들이 많잖아요. 일단 점심 메뉴도 있을 거고 뭐 간식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거 관련해서 혹시 꿀팁이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들? 일단은 수능 점심을 못 사가야 될까? 이거 사실 진짜 맞아. 좀 고민이 맞아. 많이 되거든요. 중요한 문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되게 예민한 성격인데 제가 예민한 걸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애가 좀 탈이 나 있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가능한 진짜 자극이 안 되는 걸 가져가야겠다 해서 저는 죽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죽이랑 좀 덜 자극이 되는 반찬들. 제가 좀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날 가져갔고 과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당 떨어지면 안 된다. 아 맞아 과일 이래서 중요해요. 맞아 과일 중요해. 이렇게 같이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간호학과답게 과민성 대장 좋은 거 처음 먹는 거를 그날 먹으면 좀 탈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평소에 먹던 좋아하던 반찬 오뎅탕 맛있겠다. 제가 국물. 진짜 좋아했거든요 오뎅탕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싸갔던 것 같은데 저는 점심 되게 오래 먹는데 애들이 막 20분도 안 돼서 치우더라고요. 그냥 밥을 조금밖에 못 먹어서 저는 초콜릿 같은 그런 간식들을 나중에 꼭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 사실 예진 멘토랑 같은 수능장에서 수능을 쳤거든요. 지금 교복도 똑같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점심 먹고 같이 양치하면서 토크도 하고 기억이 있네요. 아 그래서 저는 점심에 제 단백질이 되게 에너지 보충에 좋잖아요. 단백질 에너지 보충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엄마한테 불고기를 싸달라고 부탁해서 고기 반찬. 든든하게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저는 되게 집밥스러운 밥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집밥의 정석 같은 느낌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거의 3주 전부터 나 메뉴 이거 먹을 거니까 준비해줘 하면서 그때 그냥 밥에다가 탕국 싸가 먹고 탕국 그리고 맛있지. 오징어 채 무침이랑 계란말이랑 맛있겠다. 장조림이랑 김치랑 집밥인데 김 그냥? 해가지고 진짜 밥이다, 집밥. 식탁 아이가?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저도 근데 항상 먹던 거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엄마한테 막 부탁하진 않았고 엄마 난 계란만 있으면 돼. 그러고 저는 잤어 그냥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그 계란말이에 김밥인데 겉에 계란 쌓이는 거 그거 해줬어. 그거랑 예진 멘트랑 똑같이 어묵탕. 저 늦게 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끝까지 먹었어. 수능 종 울릴 때까지 먹고 급하게 양치하라고 와서 양치하고 들어와서 앉아서 바로 영어 보고 영화 졸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 맞아. 밥도 영어 너무 치면 진짜 좋죠. 따뜻해가지고 히트 들어주니까. 맞아. 생각만 해도 졸린다. 그다음에 이제 또 간식도 중요하죠. 치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도 좀 초콜릿을 지퍼백에 이렇게 좀 담아갔던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챙겨가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 아까 배고파서 초콜릿 먹고 싶다 했었잖아요. 근데 못 먹었어요, 사실. 그 이유. 아예 또 주의해야 되는데 수능날 되게 춥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수능 또 한파. 엄마가 핫팩 뜯어서 핫팩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음. 제가 그거를 설마. 초콜릿이랑 같은 데 넣어가지고 초콜릿이 이제 그 초코 액상이 돼가지고 그걸 먹지 못했던 그 친구한테 하나 얻어먹었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은 꼭 잘 넣어두고 이제 손 항상 닿는데 놔두면 좋을 것 맞아. 같습니다. 저 조금 버는데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아까 죽 싸갔잖아요. 저는 그 죽조차 결국은 못 먹었거든요. 왜요? 저 진짜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말짱하게 갔는데 국어 찍어도 잘 쳤다 이러고 수학 찍어도 괜찮은 것 같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진짜 장이 꼬인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헛구역질하고 조금만 먹어도 토하고 이래서 죽 2숟가락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친구들이 보건실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능날 보건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운영하는지 몰랐는데 근데 시험장마다 보건실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약 먹고 조금 쉬다가 되니까 다행히 영어 되기 전에 몸이 괜찮아져가지고 다행이다. 다행히 수능을 잘 끝냈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프면 보건실을 가라라는 말을 꼭 해주고 진짜 싶습니다. 몰랐어요. 보건실 맞아요. 하는지. 처음 들었어 방금. 보건실을 가라.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약간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약간 옆에 뭐 물이 항상 있는 친구들도 있고 눈이 건조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챙겨가야 돼. 저는 거의 물 먹는 하마였거든요. 그리고 입이 쉬면 안 돼. 입이 쉬면 손톱을 자꾸 물어뜯었어. 그래서 항상 물을 들고 다녔는데 그때도 이제 가져갈 때 물을 챙겨갔어요. 평창수. 근데 그걸 라벨 이슈가 있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걸로 막 무슨 부정행위다 한 사람도 많다 해가지고 라벨 잘 뜯어가지고 물 많이 드시는 분들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가는 거 좋은 것 같고 초콜릿도 저는 ABC 진짜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책상 뒤집어 놓잖아요. 거기 이제 다 넣어놨어. 거기 야 먹을래? 하고 두고 하나씩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환경에 맞게 뭔가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맞아. 저는 그래서 외국어도 신청을 했어요. 제2외국어. 왜냐면 같은 반의 친구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만약에 제2외국어로 신청을 하면은 이제 같은 반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앞뒤 양옆 다 같은 아는 학교 친구들이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수능 날 시뮬레이션 국룰이지. 저는 그걸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제가 고2 때 봤을 때는 와 뭐야 재밌네 했는데 남일인 줄 알았지. 그렇죠. 난 아닐 줄 알았다. 나도 좋았지. 이제 수능을 앞두고 보면서 이제 엄청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 영상대로 저는 시험장에 좀 일찍 갔어요. 거의 1시간인가 1시간 반 전에 가가지고 미리 옷 같은 거 다 걷어게 놓고 화장실 한번 가보고 한번 이렇게 히터 확인해보고 맞아, 그렇게 맞아. 약간 몸을 적응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히터 자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의자 같은 거. 맞아. 삐걱삐걱대는 거. 책상은 못 바꾸지만 의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얌체한 느낌으로 이렇게 쓱쓱 아니면 책상에 덜컹덜컹거리면은 이면지 챙겨가면 좋아요. 그 밑에 공구면은 좋았어. 저는 몰랐는데 내 앞에 친구가 하고 있더라고. 꿀팁이네요. 또 일찍 안 가면은 그 수험 번호 같은 거 막 학교 입구에 붙여놓잖아요. 맞아. 무슨 반에서 쳐야 되는지 거기 막 와르르 있어. 맞아. 제가 그랬거든요. 어딨지? 그래서 일찍 가는 거 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적응하려면 일찍 가서 익숙해지는 것도 긴장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니까. 괜찮으면 국어 예열 지문 하나 정도도 맞아, 가져가면 맞아. 좀 유익한 느낌? 수험생 여러분들 재수 없다. 저는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날 혹시나 몸에 탈나면 안 되니까 수능 지금부터라도 컨디션 조절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미는 유행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 중정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진짜 수능 날 기적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서울대에 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능까지 꼭 마무리를 잘해서 저랑 같은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어요. 최고의 조언. 이제 우리 2024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 2024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